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화력 덕후 포방부라고 불리는 우리군이 아직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다는 것에 분노한 것일까요? 결국 우리군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 인류가 만든 재래식 무기 역사상 그 어떤 것도 따라오지 못할 정신나간 수준의 최강의 초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결국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용도에 따라 타격 목표가 다르지만 최대 위력을 발휘할 경우 정말로 미군의 실전용 저위력 핵탄두나 다름없는 위력을 발휘하며 탄도 중량 2톤에 일반 지면 기준 180m 이상을 뚫고 들어가 적들의 지하시설을 초토화시킨다는 현무포 탄도미사일마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군에서 운용될 이 세계 최강의 재래식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탄도 중량만 무려 8톤에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며 무려 400m에서 500m급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미국의 B-61-12 전술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입니다. 위력을 줄이고 사거리를 늘린 버전마저 탄도 중량이 6톤에 무려 300m에서 400m급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인류 역사상 세계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이자 북한과 중국을 덜덜 떨게 만들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5를 소개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국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 우리 주변의 국가들 중 무엇보다 가장 큰 핵무기 위협을 가하는 곳은 북한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전보다 더욱 크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무수히 많은 대구경 방사포로 언제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올해에는 특히 20여 차례에 가까울 정도의 무수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물론 최근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는 달리 북한 또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훨씬 적은 전술 핵무기를 시험할 것이라는 첩보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 위협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로 향해 600여 개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북방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하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한국도 북한과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3대 대응 전략 3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한국형 3축체계. 한국형 3축체계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체계 KMPR을 말합니다. 이 중 KMPR이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보복해 북한의 심장인 평양을 타격하고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하고 제압하는 응징 전략을 말합니다. 적의 핵심 표적들을 겨냥해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정밀 타격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실행했던 충격과 공포 전략의 한국 버전이라고도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북한의 특정 지점을 우리 군이 직접 타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응해 우리 군에서도 현무2 탄도미사일에 시험 발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KMPR을 가능케 하는 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3축 체계 중 가장 먼저 행하게 되는 킬체인은 파괴를 요하는 군사 표적을 처음 탐지하는 데부터 파괴하는 데까지의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처리 과정을 뜻하며,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공군이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해 시행하기 시작한 작전 개념입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해 준비한 상태에서 발사 직전까지 탐지, 식별, 결심, 타격까지의 모든 과정을 30분 내에 처리하여 선제 타격하는 것인데요. 킬체인은 분명 우리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선제 타격이라는 민감한 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동 표적 공격을 수행해야 하기에 표적 획득 및 추적 능력이 필수로 작용합니다. 우리 군은 금강, 백두 정찰기 외에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등을 갖추고 있지만 2시간 30분이라는 감시 공백이 발생하기에 공백 기간에 킬체인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킬체인 운용을 위해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감지 체계와 타격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 학술 토론회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편대간 고속 데이터 링크, 전투기용 위성 데이터 링크 개발 사업 등을 통해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성되는 것은 엄연히 몇 년 후 미래의 일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체계로 요격 미사일을 통해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대구경 방사포 등을 요격하는 전력을 말하는데요. 적 미사일이 발사
발사되는 순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 등이 탐지하고 작전 통제소에서 탐지 정보를 분석, 최적 요격 포대에 전달하면 하달받은 포대에서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를 추적해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팩2, 패트리어트 팩3, 천궁 블록2, 주한미군의 사드 등이 그 예시인데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설치된 스파이 1DV 레이더와 지상의 그린파인 조기경보 레이더가 북한 전역을 탐지하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를 모두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고 경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서 조기경보 레이더의 실시간 정보를 분석해 발사 지점과 궤도, 예상 탄착 지점을 판단하여 최적의 포대의 명령을 하달하는데 현재 탄도탄 작전 통제소는 대용량의 정보 처리가 어렵고 백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복제품인 북한의 신형 KN-23 미사일은 회피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에서 죽을 쓰고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의 실제 성능이 의심된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마하 5 이상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탄두가 내리꽂히기에 종말 단계에 집중하는 우리군의 KAMD가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고각 방식 탄도 미사일 발사를 올해 보여주기까지 하며 우리를 위협했는데요. 그렇다면 KNPR은 어떨까요? KNPR이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과 지휘부를 관통하도록 대규모로 응징 보복하는 것을 뜻하며 동시 다량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를 동원해 북한의 작전, 지휘부를 괴멸시키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킬체인과 KAMD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대량 응징 보복 KNPR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6,600여 발에 달하는 엄청난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심장 평양이나 중국의 심장 베이징을 초토화시키는 데는 문제없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국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의 위력을 내는데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심 지하 벙커를 가로로 만들어버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 최근 확실해졌는데요.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하며 사거리가 800km나 됩니다. 그러나 이를 잇는 현무5 탄도미사일은 탄두의 중량과 관통력에서 현무포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북한군의 지하 벙커를 아예 통째로 무너뜨려버릴 수 있어 사실상 전술 핵무기와 동일한 위력을 자랑함은 물론 북한 전역을 타격이 가능한 현무5는 인류 역사상 세계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칭 현무5는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 중이며 위력과 사거리로 용도가 나뉘게 됩니다. 기본형으로 파괴력에 중점을 둔 현무5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는 300km 정도지만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로 지면을 400m에서 500m까지 관통에 들어간 다음 폭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 전 지역 어디에나 쏟아부을 수 있는 사거리 연장형 모델로는 사거리가 600km 수준으로 늘어나고 탄두 중량이 6톤에 달하며 역시 300m에서 400m급의 엄청난 관통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탄두 중량 2톤에 사거리 800km인 현무4 미사일은 고도 1000km급 외기권까지 상승한 후 지표면에 마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지표면을 180m 이상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현무4는 저위력 핵탄두급 파괴력을 지닌 1kton급 최강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데 이보다 4배 이상 강력한 현무5가 개발된다면 그 위력은 거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수준이 될 것이라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400m에서 500m급 관통력을 가진 이 탄도미사일이 지표면 아래로 뚫고 들어가 폭발하게 되면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의 모든 구조물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현무5는 현무4를 개발하며 대부분의 기술의 기반이 잡혀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 없이 조기 전력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량 응징 보복 KNPR 체계를 대폭 강화시키고 북한의 핵심 벙커를 가로로 만들어버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북한과 중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수히 많은 대구경 방사포 및 탄도미사일, SLBM, 순항미사일 등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위협하고 7차 핵시험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서 볼 때 이거 함부로 핵 쐈다가는 우리도 평양이 박살날 수도 있겠는데 미치겠네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 상상되는데요. 우리군의 핵미사일이 없는 만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공격을 감행한 자신들 또한 멸망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부로 한반도를 공격했다가 최대 관통력 500m급의 탄두 중량 8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5가 국가 최고 위층의 머리 위로 날아올 수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KF-21의 비행시험 성공과 유럽 시장의 한국 방산 수출이 정말로 큰 대박을 일으키며 한국 무기의 전투력이 세계에서 확실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무4, 현무5와 같은 탄도미사일까지 대량으로 배치된다면 우리의 안보 환경은 상당히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